서아야, 일어나. 넌 회사에 직책도 없고 이 프로젝트에 한 것도 없잖아. 이 자리는 지원 씨처럼 실제로 기여한 사람이 앉아야 해. 강성그룹의 운명을 건 5천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 발표회에서 윤서아는 남편 강태준에게 공개적으로 자리를 빼앗긴다. 태준은 회사에 아무 직책도 없는 아내보다 첫사랑이자 신인 브랜드 총괄 한지원이 자신의 옆자리에 더 어울린다고 판단한다. 서아는 변명도 눈물도 없이 행사장을 떠나지만 불과 10분 뒤 강성의 최대 투자자인 한올캐피탈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그 순간 태준은 자신이 방금 내쫓은 사람이 단순한 회장 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 강태준이 아내의 이름표를 손끝으로 밀어냈을 때 원형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던 임원들의 대화가 기묘할 정도로 동시에 끊겼다. 서울도심 특급 호텔 최상층 연회장은 강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준비한 신도시 개발 사업 발표회를 위해 수백 명의 투자자와 언론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무대 뒤 대형 화면에는 강성의 로고와 함께 총 사업비 5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밝게 떠 있었고, 태준의 오른편 자리는 회장 배우자인 윤서아를 위해 준비된 자리였다. 그러나 한지원이 연회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태준의 시선은 몇 번이나 그쪽으로 향했다. 해외에서 돌아온 지원은 이날 공식적으로 강성리조트 브랜드 총괄이사로 소개될 예정이었다. 태준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자리 좀 옮겨.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왜요? 지원 씨가 오늘 프로젝트 발표에 참여해. 내 옆에 앉는 게 맞아. 서아는 자신 앞에 이름표를 한 번 내려다본 뒤 다시 남편을 봤다. 여기는 회장 배우자 자리라고 들었는데요. 태준의 입술이 굳었다. 오늘은 가족 행사가 아니야. 맞은편에 앉아있던 기획본부장이 눈을 피했다. 지원은 곤란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말했다. 태준 씨, 괜찮아요. 제가 다른 데 앉아도 돼요. 그러나 태준은 오히려 그 말에 더 단호해졌다. 아니, 회사에 기여한 사람이 앞에 앉는 게 맞아. 그리고 마침내 서아를 향해 말했다. 넌 회사에 아무 직책도 없잖아. 이 자리는 프로젝트에 기여한 사람을 위한 자리야. 내 해 동안 서아는 태준이 자신에게 이토록 정확하게 칼을 겨누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차라리 화를 냈다면 덜 아팠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태준의 얼굴에는 분노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서아는 천천히 물컵에서 손을 떼었다. 내가 이 프로젝트에 기여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태준은 주변 임원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더 낮췄다. 지금 그 얘기를 따질 때가 아니야. 대답만 해요. 서아,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하냐고요. 태준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체면을 택했다. 네가 집에서 몇 번 의견을 준 건 알아. 하지만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맡은 적은 없잖아. 맞는 말처럼 들렸다. 서아의 이름은 강성 내부 조직도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적도 없고 투자 유치 성공 기사에 사진 한 장 실린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 강성의 예상 현금 흐름표에서 이자 비용이 중복 계산된 것을 찾아낸 사람도 서아였고, 토지 매입비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혔다며 다시 검토하라고 한 사람도 서아였다. 태준이 새벽 2시에 식탁 위에 던져놓은 사업계획서를 붉은 펜으로 고쳐준 사람 역시 그녀였다. 그는 아침이 되면 그 수정본을 자기 서류 가방에 넣어 출근했다. 그리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이걸 내 이름으로 남겨도 되겠느냐고. 한지원은 아주 조심스럽게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에는 미안함과 승리감이 절묘하게 섞여 있었다. 서아 씨, 제가 괜히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오늘은 투자자들 앞에서 브랜드 전략도 발표해야 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서아는 그녀를 바라보다 희미하게 웃었다. 한 이사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자리를 정한 사람은 제 남편이니까. 지원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태준은 더 이상 분위기가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서아야, 오늘만 좀 이해해줘.
중요한 날이잖아. 그 말에 서아의 눈빛이 달라졌다. 중요한 날. 그 표현이 이상하게 우스웠다. 누구보다 그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한울캐피탈과 강성 사이에 체결된 투자 약정서가 완성되기까지 서아는 6달 동안 자료를 검토했다. 투자심사팀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분양 수익률을 3번이나 낮춰잡게 했고, 사업부가 누락시킨 금리 상승 시나리오를 추가했다. 무엇보다 마지막 협상에서 한울이 요구한 핵심 위험관리 조건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 서아였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그 모든 과정을 모르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금색 명패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태준은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짧게 말했다. 그래, 오늘은 그래. 서아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강성전략기획실 김상무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킬 뻔했다가 멈췄다. 그는 서아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태준은 그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 지원에게 오늘 발표 자료의 순서를 설명하느라 시선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아는 자신의 명패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화려한 꽃장식 바로 옆이었다. 그 작은 명패가 이상할 정도로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태준을 원망하는 말도 지원을 향한 경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의자를 밀어넣고 말했다. 그럼 방해하지 않을게요. 막마, 아마. 태준은 순간 그녀의 지나치게 평온한 태도의 불길함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끝나고 얘기하자. 서아가 대답했다. 오늘 끝나고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가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요. 태준은 그 말을 아내가 상처받아 내뱉은 감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아가 언제나 그랬듯 집으로 돌아가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고 믿었다. 4해 동안 그들의 다툼은 늘 그렇게 끝났다. 태준이 침묵하면 서아가 먼저 식사를 준비했고, 태준이 사업 때문에 예민해지면 서아가 먼저 이유를 이해했다. 결국 관계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사람은 늘 서아였다. 그래서 태준은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는 아직 몰랐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서아는 호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한울캐피탈 서울사무소 투자관리팀장 최민석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행사장 도착하셨습니까? 최종 프레젠테이션 전에 강성 측에서 위험관리 책임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위험관리 책임자. 남편이 방금 아무 역할도 없다고 말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강성 측이 사전 통보 없이 프로젝트 협업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제 역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장 본인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다시 한 줄을 덧붙였다. 다음 단계 집행은 계약상 절차대로 재검토해 주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서아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벽면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들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갑자기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웠다. 4해 동안 그녀는 태준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었다. 시아버지가 아들을 무시하는 것도 싫었고, 이 사회가 태준을 젊다는 이유로 압박하는 것도 싫었다. 그래서 매번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조금 전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뒤로 물러날수록 태준은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자리가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 시각 연회장에서는 발표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한지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아가 앉아있던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사진 기자들의 카메라가 태준과 지원을 향해 연달아 플래시를 터뜨렸다. 두 사람은 과거 대학 시절부터 잘 어울리는 커플로 유명했다는 이야기가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오갔다. 지원은 태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서아 씨한테 너무 심했던 거 아니에요.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태준은 무대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끌고 오는 게 더 문제야. 그래도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히 배려했어.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태준 씨는 여전히 책임감이 강하네요. 그것은 태준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종류의 칭찬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평생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살아왔다. 해외 사업 실패 뒤 그룹 내부에서 후계자 교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태준은 혼자 버텼다고 믿었다. 그 시기에 서아가 투자 구조를 다시 짜주고 여러 지인을 통해 자금선을 연결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결정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사회를 설득한 사람은 자신이었으니까.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회장님, 한울캐피탈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은 시계를 보았다. 발표까지 7분도 남지 않았다. 민석 팀장이면 끝나고 받겠다고 해. 비서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팀장이 아닙니다. 오로스 비서실장이 이에 윤재혁 회장입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다. 윤재혁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국내 투자업계에서 거의 없었다. 한울캐피탈은 해외 자금과 국내 기관 투자자의 돈을 함께 운용하는 대형 투자사였지만 창업자인 윤재혁은 언론의 얼굴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다. 강성은 이번 사업을 위해 한울과 반년 가까이 협상했고 직접 통화를 한 것조차 손에 꼽았다. 태준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연 회장 옆 작은 응접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전화를 받았다. 윤 회장님, 강태준입니다. 상대는 인사조차 길게 하지 않았다. 강 회장, 오늘 행사장에서 윤서아 씨를 프로젝트와 무관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아는 제 아내입니다. 회사 직책은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윤재혁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투자 약정서의 위험관리 조건을 제대로 읽기는 했습니까? 태준의 목 뒤가 서늘해졌다. 그 조건과 제 아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대답이 바로 돌아왔다. 윤서아 씨가 한울 측 핵심 위험관리 자문자입니다. 초기 심사에서 강성의 수치를 3번 반려한 사람도 그 사람이고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의 유리병 너머로 연 회장의 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윤재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조금 전보다 훨씬 차가워졌다. 우리 회사가 누구의 가족관계를 보고 5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윤서아 씨가 내 딸이든 아니든 계약 조건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난 겁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반박했다. 잠깐만요. 지금 딸이라고 하셨습니까? 상대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그게 중요한가 보군요. 태준의 손가락이 굳었다. 그는 서아의 아버지가 외국에서 금융 일을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결혼 전 서아는 부모가 오래전에 갈라섰고 아버지와도 자주 왕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인은 결혼식에도 해외 일정 때문에 짧게 참석했다가 바로 떠났고 자신의 사업 규모를 설명한 적이 없었다. 태준 역시 자세히 묻지 않았다. 평범한 금융업 종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윤재혁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서아가 그 자리에 없다면 한울캐피탈은 5천억 원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방금 당신이 내보낸 여자가 제 딸이니까요. 태준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숨소리 같은 말이 새어나왔다. 그건 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겁니다. 당신 회사가 방금 계약상 핵심 인력을
회장 개인 판단으로 프로젝트에서 배제했습니다. 가족 문제였다면 내가 전화할 이유도 없었겠죠. 윤재혁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집행은 중단합니다. 서아 씨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전화가 끊어진 뒤 태주는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올 측에서 다음 자금 집행 보류 공문을 보냈습니다. 태주는 그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계약 조항 번호와 함께 위험관리 체계의 임의 변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책임자 이름 아래 선명하게 세 글자가 찍혀 있었다. 윤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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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아. 태준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다. 늦은 밤 식탁에서 서류를 넘기던 서아 토지 매입비가 이상하다며 다시 보라고 하던 서아 금리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투자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하던 서아. 그는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정리할게. 자신은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았다. 서아는 도움을 준 정도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의 다른 편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태주는 곧장 연 회장으로 돌아가 지원에게 말했다. 발표 10분 미뤄. 지원이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서아, 어디 갔는지 찾아야 해. 지금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끝이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호텔 정문을 뛰쳐나온 태주는 마침 도로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검은 세단을 발견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몇 걸음 달려가 차창을 두드렸다. 뒷좌석 창문이 절반쯤 내려가자 서아의 얼굴이 나타났다. 눈이 붉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평온해서 태주는 더 불안해졌다. 서아야, 내려. 얘기 좀 하자. 서아는 차문을 열지 않았다. 무슨 얘기요? 한올캐피탈 말이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서아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식었다. 지금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태준이 입을 다물자 그녀가 계속 말했다. 내가 왜 당신한테 내 아버지 회사 규모를 설명하지 않았는지, 왜 투자 심사를 했다는 말을 안 했는지,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지. 난 네 남편이야. 서아가 낮게 웃었다. 조금 전에는 회사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택이 중요하지. 그녀는 잠시 호텔 입구를 바라보았다. 안쪽에서는 직원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나는 회사에 아무 직책도 없고 프로젝트에 기여한 것도 없다고. 서아야, 지금은 감정적으로 굴 때가 아니야. 프로젝트가 걸려 있어. 그 한마디에 서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까지 사라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감정적으로 안 하려고요. 서아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동안 당신이 부탁하면 숫자를 봐줬고, 당신이 막히면 사람을 연결해줬고, 당신이 실수하면 티나지 않게 고쳤어요. 당신이 내 도움을 받는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한 건 나였어요. 그게 당신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태주는 처음 듣는 고백을 들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서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요. 계속 내가 지워지면 당신이 언젠가는 스스로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성공하면 됐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뒤에 서 있는 동안 당신은 내가 없는 줄 알았어요. 태준이 차문 손잡이를 잡았다.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서아는 그의 손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집에 안 가요. 서아, 당신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했잖아. 처음으로 그녀의 말투에서 존댓말이 사라졌다.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정말 아무것도 안 할게. 차창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태준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검은 유리가 두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가렸다. 세단이 도로로 빠져나간 뒤에도 그는 호텔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손에는 한울캐피탈의 자금 집행 보류 공문이 구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태주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잃기 시작한 것은 5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태준이 한울캐피탈 서울사무소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여의도 한복판에 자리 잡은 건물의 로비는 강성 본사보다 조용했지만 이상할 만큼 긴장감이 느껴졌다. 태주는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을 데리고 안내 데스크를 지나며 자신도 모르게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전날 밤 그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집에 돌아갔지만 서한은 없었고 옷장에는 평소 자주 입던 옷 몇 벌과 노트북만 사라져 있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한울 측에서 공식 통보가 도착했다. 강성의 프로젝트 운영체계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태주는 이것을 서아가 감정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래서 직접 만나면 정리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아가 검은 정장을 입은 채 들어오는 순간 그 믿음은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셨네요, 강 회장님.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강 회장님. 서아는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다. 여기는 한울캐피탈이고 지금은 강성 프로젝트 때문에 만난 거니까요. 태준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우리 둘이 먼저 얘기하자. 지금 해야 할 얘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제 강성이 투자 약정상 위험관리 체계를 임의로 변경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할 겁니다. 태준은 법무팀장을 밖으로 내보낸 뒤 회의실 문을 닫았다. 좋아. 그럼 나도 공식적으로 묻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서아는 시선을 들었다. 뭘요? 네가 한울에서 이 프로젝트를 검토했다는 걸. 내 아버지가 윤재혁이라는 것도.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낮아져 있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4해야 네가 누구인지 내가 어젯밤 투자자 전화로 처음 들었다는 게 말이 돼서 아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어떤 회사에 있는지는 결혼 전에 말했어요.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했고 저는 어머니와 살았다는 것도 말했고요. 한울캐피탈 창업자라고는 안 했잖아. 당신도 묻지 않았으니까.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해 서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저 사과하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화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내 가족의 자산 규모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무시한 사람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어서예요. 태준의 입술이 굳었다. 말 돌리지 마. 저는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 계속 돌리고 있죠. 어제 당신은 내가 프로젝트에 아무 기여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왜 내가 한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있어요. 두 질문은 같이 성립하지 않아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투자관리팀장 최민석이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느끼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태준 앞에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은 뒤 말했다. 강 회장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파일 첫 장에는 프로젝트 초기 심사 의견서가 있었다. 작성자 항목에는 윤서아의 이름이 선명했다. 태준은 페이지를 넘겼다. 예상 분양률 과대 산정, 토지 매입비 증가 가능성 미반영, 금리 변동 시 현금 흐름 압박, 시공비 상승에 대한 방어 시나리오 부족, 익숙한 문장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태준은 손을 멈췄다. 몇 달 전 서아가 집에서 자신에게 했던 말과 거의 같았다. 그는 당시 그것을 아내가 투자 분석일을 했던 경험으로 조언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했다. 최민석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윤자문은 초기에 투자 보류 의견을 냈습니다. 수익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강성이 수치를 수정하면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해졌고요. 태준이 서아를 바라봤다. 자문 외부직함이에요. 왜 네 이름이 한울 내부 문서에 이렇게 많이 있어?
이번에는 민석이 대신 답했다. 본건 리스크 검토를 실질적으로 맡은 사람이 윤자문이니까요. 계약서상 핵심 위험관리 인력으로 지정된 것도 그 이유입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조금씩 혈색이 사라졌다. 서아는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태준이 파일을 끝까지 보도록 기다렸다. 그 침묵 때문에 태준은 더 불편해졌다. 서류 안에는 그가 자랑스럽게 이사회에서 발표했던 여러 개선안의 흔적이 있었다. 자금 조달 시기를 2단계로 나눈 방안, 토지 매입 계약에 조건부 지급 조항을 넣은 방안, 상업시설 분양 수익을 초기 현금 흐름에서 제외한 방안. 모두 자신이 강성 전략실과 만든 결과라고 믿었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옆에는 한울 측 수정 요구와 서아의 검토 의견이 먼저 존재했다. 몇 장을 넘기던 태준의 머릿속에 지난해 겨울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새벽 2시 집 식탁 위에 사업계획서를 던져놓고 샤워를 하고 나온 사이 서아가 노트북을 열어 숫자를 다시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가면 2번째 해에 현금이 모자라요 라고 말했고 태준은 피곤한 목소리로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는데? 라고 물었다. 서아는 3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다음 날 그 아이디어를 전략기획실에 전달했고 이사회에서는 자신의 구조조정안으로 발표했다. 당시 서아가 웃으며 잘 됐네요 라고 말했을 때도 태준은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태준이 낮게 물었다. 그때 네가 한울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거야. 서아가 대답했다. 그때도 그랬고 그 전부터 그랬어요. 그 대답은 태준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그럼 더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너 왜 숨겼어? 내가 네 도움을 받아야만 회장이 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서아의 표정에 처음으로 피로가 떠올랐다. 당신이 그렇게 보이는 게 싫었던 건 맞아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결국 나를 못 믿었던 거잖아. 아니요. 너무 믿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당신이 언젠가는 스스로 내 도움과 당신의 능력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앞에 나서지 않아도 당신은 적어도 내 역할만큼은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태준은 반박하려 했지만 서아가 먼저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도와준 거였어요. 시아버님이 이사회에서 당신을 몰아붙이던 날도 봤고 후계자 교체 얘기가 돌았을 때 당신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도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울 쪽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이 장인덕에 투자받았다는 말을 들을까 봐 싫었어요. 그건 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틀렸다는 것도 이제 알아요. 태준은 차갑게 물었다. 그럼 어제 일 하나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한 걸 전부 부정하겠다는 거야?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제 일 덕분에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날 오후 한지원은 강성 본사 회장실에서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밤부터 투자 보류 소식이 사내에 퍼지기 시작했고 임원들은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었다. 지원은 태준이 돌아오자 커피를 내밀었다. 한울에서 뭐래요? 태준은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던졌다. 추가 실사하겠대. 서아 씨 때문에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도 지원은 상황을 읽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가 말했다. 이런 말 하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태준이 눈을 들었다. 뭐가? 네 해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투자 결정권과 자기 아버지까지 전부 보여주는 거요.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원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태준 씨를 믿었다면 적어도 자신이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있다는 말 정도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끝까지 숨겼잖아요. 그러다가 어제 자리를 옮겨달라는 말 한마디에 바로 집행 중단이라니. 계약 조건 때문이래. 그 계약 조건을 누가 설계했는데요? 지원은 아주 조용히 물었다.
태주는 답하지 않았다. 나는 서아 씨가 일부러 그랬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태준 씨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해요. 정말 당신을 보호하려고 숨긴 건지, 아니면 언젠가 당신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려고 숨긴 건지. 태주는 그 말이 불쾌하면서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지원이 자신과 서아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원은 태준의 오래된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태준은 누군가에게 빚지는 것을 싫어했다. 특히 가족에게. 아버지는 성공할 때마다 내 이름 없었으면 네가 뭘 할 수 있었겠냐고 말했고, 실패하면 그러니까 네가 아직 내 자리를 넘볼 수준이 안 된다고 비웃었다. 태준이 서아의 도움을 작게 평가한 것도 어쩌면 그 기억 때문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성공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혼자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원은 그의 침묵을 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서아 씨가 정말 프로젝트를 위한 사람이면 강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감정을 섞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태준이 낮게 말했다. 서아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그럼 더더욱 확인해야죠. 지금 당신이 아는 서아 씨가 진짜 전부인지. 그 말은 태준이 전날부터 가장 두려워하고 있던 질문이었다. 같은 시각 서아는 한올캐피탈 회의실에 홀로 남아 강성에서 제출한 원본 자료를 다시 열고 있었다. 감정적인 판단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전날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부터 확인했다. 투자 집행을 멈추는 것은 쉽지만 그렇게 하면 강성뿐 아니라 이미 계약을 체결한 수십 개 협력사와 현장 인력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남편을 무릎 꿇리는 일이 아니었다. 계약의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서아는 토지 매입 내역을 날짜 순으로 정렬하다가 한 구역에서 손을 멈췄다. 최초 감정가에 비해 최종 매입가가 지나치게 높았다. 처음에는 지가 상승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간 거래 회사를 확인하자 이상한 패턴이 보였다. 같은 주소를 사용한 법인 세 곳이 몇 달 간격으로 토지를 사고 팔았고, 거래가 반복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갔다. 마지막에는 강성 계열 시행사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 민석이 옆에서 화면을 보며 말했다. 이 부분은 초기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서아가 눈을 좁혔다. 최종 실사 직전에 구조가 바뀌었네요. 단순한 토지 묻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서아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았다. 대신 관련 회사의 임원 명단과 강성 내부 결제선을 요청했다. 2시간 뒤 도착한 자료에는 낯익은 이름 하나가 있었다. 중간 거래 회사 중 한 곳의 사회이사는 강성 부회장실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었다. 태준의 아버지 강명석 부회장의 측근이었다. 서아는 화면을 바라본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시아버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명석은 그녀를 평범한 며느리라고 여기며 무시한 적이 많았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투자 판단을 섞을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결제 문서를 한 단계씩 확인했다. 사업개발팀, 재무본부 전략기획실. 마지막 승인란에 도착했을 때 서아의 손이 멈췄다. 거기에는 강태준의 전자서명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한울이 최종 투자 승인을 내리기 불과 열흘 전이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이 모든 세부 거래를 직접 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최종 결제는 형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전보다 낮았다. 그녀는 태준을 아직 믿고 싶었다. 적어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도 승인했을 사람은 아니라고. 서아는 문서를 확대했다. 서명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하나 남아 있었다. 기존 검토 의견대로 진행. 리스크는 사업가치 상승 후 상쇄 가능. 그 문장은 단순한 형식적 승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서아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3달 전 그녀가 태준에게 특정 구역의 토지 매입비가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평소보다 빠르게 대화를 끊었다. 그쪽은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정리하던 땅이야. 괜히 건드리지 마. 당시 서아는 부자 사이의 영역 문제라고 생각했다. 더 깊이 묻지 않았다. 그건 역시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반복해온 방식이었다. 상대가 불편해하면 한 발 물러나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이미 신호였을지도 몰랐다. 서아는 다시 눈을 뜨고 민석에게 말했다. 이 거래들만 따로 빼서 외부 검토 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강성에는 알리지 마세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다 물었다. 강태준 회장에게도요. 서아의 손끝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한참 뒤 대답했다. 네, 아직은요. 그날 처음으로 서아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숨긴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진실의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회의실 창밖으로 여의도의 빌딩들이 저녁빛에 잠기고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 화면에는 태준의 이름 아래 그 한 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리스크는 사업가치 상승 후 상쇄 가능. 서아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이번에는 그녀가 대신 지워줄 수 없는 흔적이었다. 한지원이 윤서아의 전화를 받은 것은 오후 6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장소는 강성 본사가 아니라 성수동의 조용한 비즈니스 라운지였다. 서아가 일부러 회사 밖을 택한 이유는 아직 누구도 범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원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고 코트를 벗기도 전에 서아 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았다. 무슨 일이죠? 서아는 인사 대신 한 장의 자료를 밀어놓았다. 브랜드 개발비, 홍보대행비, 사전 마케팅, 컨설팅비가 적힌 표였다. 지원의 표정이 단숨에 굳었다. 서아가 말했다. 한 이사님이 승인한 비용 중 일부가 토지개발 관련 법인으로 다시 흘러갔어요. 지원은 서류를 빠르게 훑더니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나를 횡령범으로 부른 거예요. 아직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서아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생각이 아니라 확인하러 왔어요. 지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내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몇 개의 메일을 찾아 서아 쪽으로 돌렸다. 이 항목들은 내가 강성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계약된 거예요. 나는 집행 시기만 조정했어요. 브랜드 예산을 늘린 건 맞지만 토지법인에 돈을 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어요. 서아는 화면을 넘기며 계약 날짜를 확인했다. 지원의 말은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맞았다. 지원은 등을 의자에 기대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당신이 싫어요. 서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알아요. 태준 씨 옆에 다시 서고 싶었던 것도 맞고요. 내가 돌아왔을 때 강성 내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회장 첫사랑. 그 한마디면 내가 해외에서 10년 동안 만든 경력은 전부 사라졌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고 싶었어요. 누구의 과거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지원은 손가락으로 서류 가장자리를 두드렸다. 당신을 밀어내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연 회장에서도 그걸 이용했죠. 하지만 회사 돈을 빼돌리는 짓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서아가 낮게 물었다. 그럼 이 회사들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지원은 법인 이름을 보다가 하나에서 눈을 멈췄다. 이건 본 적 있어요. 어디서요? 부회장실에서요. 서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다. 지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내가 브랜드 총괄로 들어온 첫 주에 강명석 부회장님이 직접 불렀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래니까 불필요한 잡음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토지 쪽 자료는 홍보팀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요. 서아가 물었다. 태준 씨도 알고 있었나요? 지원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우와, 그건 당신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태준 씨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다시 확인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날 밤 한울캐피탈의 외부 검토팀에서 첫 결과가 도착했다. 토지 매매에 사용된 세계법인은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표와 감사들이 과거 강성 계열사 또는 강명석 부회장실과 연결돼 있었다. 거래 방식도 일정했다. 저가의 토지를 확보한 뒤 법인 사이에서 두세 차례 거래를 반복하고 마지막에 강성의 프로젝트 시행사가 고가로 매입하는 구조였다. 차액이 어디로 최종 귀속됐는지는 더 확인해야 했지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웠다. 서한은 자료를 한 장씩 넘겼다. 감정적으로는 시아버지를 의심하기 쉬웠다. 그러나 투자자로서 그녀가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연결고리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태준의 결제 기록을 다시 살폈다. 처음에는 형식적 승인일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대기업 회장이 모든 토지거래 세부 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문서를 열자 그 가능성이 무너졌다. 내부 위험관리팀이 해당 거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의견을 냈고 재무본부가 추가 검토를 요청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태준이 직접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제목은 사업 일정, 지연 요인, 긴급 조정. 회의록 마지막 문장에는 짧은 지시가 남아 있었다. 토지비 상승 리스크는 전체 사업 가치 상승으로 흡수 가능하므로 예정대로 진행. 승인자 강태준. 서한은 한동안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제야 지난 몇 달 동안 태준이 보였던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자신이 토지비를 다시 확인하자고 했을 때 갑자기 화제를 바꾼 것. 부회장실 관련 업체를 언급하면 아버지 쪽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잘라 말한 것. 어느 날 새벽 태준이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혼자 서재에 오래 앉아있던 것까지. 서한은 그 모든 장면을 그저 부자 갈등으로 이해했다. 태준이 아버지와 사이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깊이 묻는 것이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 물러난 것이다. 또 자신이 대신 이해한 것이다.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 자문님, 내부 특별 검토를 바로 확대할까요? 서한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태준이 이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단순히 위험한 거래를 알면서도 사업 일정을 위해 밀어붙인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그 구조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지.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서한은 결국 서류를 덮었다.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요. 민석이 의아한 얼굴로 봤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서한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밤 11시 무렵 서아가 한울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태준 회장이 아래층 로비에 와 있다는 말이었다. 서아가 내려가자 태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채 창가에 서 있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서아를 보자 주변을 확인하고 말했다. 밖에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건물 옆 작은 회의 공간으로 이동했다. 문이 닫히자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토지거래 보고 있지? 서아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한울에서 외부 검토 들어간 걸 들었어. 그럼 설명해요.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아가 다시 물었다. 당신 서명 맞죠? 맞아. 위험관리팀 경고도 봤어요. 태준의 턱이 굳었다. 봤어. 서아는 마지막 질문을 꺼내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다. 시아버님이 연결된 회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태준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짧은 침묵으로 이미 답은 나왔다. 그러나 서아는 직접 듣고 싶었다. 대답해요. 태준이 낮게 말했다. 알고 있었어. 서아는 자신이 크게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태준은 급하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돈을 빼돌리려고 만든 구조는 아니었어. 예전에 확보해둔 토지와 관계사들이 얽혀 있었고 사업이 커지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야. 중간에 몇 개 회사가 들어간 건 세금이나 소유권 정리 때문이었고 서아가 잘라 말했다. 위험관리팀은 왜 문제라고 했는데요. 가격이 과한 건 맞으니까. 그런데도 승인했어요. 태주는 이 말을 짚었다. 사업을 멈출 수 없었어. 그때 토지 계약을 다시 뒤집었으면 프로젝트 일정이 최소 반년 밀렸어. 한울 투자도 무산될 수 있었고 이사회에서는 내 책임이라고 했을 거야.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그냥 덮었어요. 덮은 게 아니야. 사업이 시작되고 주변 가치가 올라가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 누가 내가 투자자한테 알리지 않고 태주는 아무 말도 못했다.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판단이 아니라 도박이에요, 태준 씨. 그의 눈썹이 확 올라갔다. 회사를 운영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준 역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아는 웃지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다. 그래요. 저는 강성을 운영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회사 돈으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경영인 줄은 몰랐네요. 태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지를 지키려고 한 것만은 아니야. 그럼 뭘 지키려고 했는데요? 회사와 내 자리. 마침내 진짜 말이 나왔다. 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가 이 일로 무너지면 이 사회가 날 그대로 둘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를 끌어내리려고 한 거라고 생각할 거야. 후계 구도부터 다시 흔들릴 거고 프로젝트는 산산조각 날 거야. 난 그동안 아버지한테서 회사를 떼어내려고 버텼어.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완전히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 그러면 그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서아는 그를 보며 처음으로 이해했다. 태주는 자신이 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더 큰 선을 위해 작은 문제를 미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작은 문제의 비용은 회사와 투자자, 그리고 누구도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었다. 당신은 계속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서아가 말했다. 어제도 그랬어요. 나를 사람들 앞에서 밀어내고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지금도 그래요. 잘못된 거래를 승인해놓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나중에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태준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서아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의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다. 네 해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었다. 서아야, 이것 좀 봐줘. 서아야,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말해줘. 서아야, 이번만 도와줘. 항상 마지막에는 그녀가 해결했다. 태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찾아온 것이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외부 검토를 조금만 늦춰줘. 한울이 문제 삼는 부분은 내가 내부에서 정리할게. 아버지 관련 법인도 정리하고 손실도 다른 자산 매각으로 메울 수 있어. 지금 공개적으로 감사 들어가면 강성 주가는 버티지 못해. 협력사들도 흔들려. 서아가 물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데요? 한울의 리스크가 통제 가능하다고 말해줘. 사실이 아닌데도 태주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야. 시간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 서아는 그를 오래 바라봤다. 4해 전이라면 바로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쩌면 그랬을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것은 위기에 처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결과를 또다시 아내에게 떠넘기려는 경영자였다. 안 돼요. 서아의 대답은 아주 조용했다.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이번에는 안 해요. 서아야, 내가 지금 당신을 도우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당신은 또 살아남고 또 다음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생각하겠죠. 태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이건 우리 둘 감정 문제가 아니야. 수천 명이 달린 일이야. 알아요. 그래서 더 못해요. 서아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직원들을 지키는 것과 당신 자리 지키는 걸 왜 자꾸 같은 것으로 만들어요? 협력사를 살리는 것과 시아버님 문제를 덮는 게 왜 같은 일이에요? 태주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네가 지금 한올 힘으로 강성을 압박하면 결국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야. 남편에게 상처받은 재벌가 딸이 복수한다고. 서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은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할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고 외부 독립 검토를 붙일 거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요. 태준이 비웃듯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나까지 치우겠다는 거야. 서아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미 내린 선택이 결정하게 될 거예요. 태주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다 멈췄다. 손을 뻗은 채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예전 같았으면 서아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 이럴 거야. 그가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회장의 권위보다 남편의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서아는 순간 마음이 약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내해의 결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야근이 끝난 새벽에 태준이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준 기억도 있었고, 어머니가 수술했을 때 밤새 병원 복도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도 태준이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대신 죄를 덮어줄 수 없었다. 서아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한 건 언젠가 용서할 수도 있었어요. 한지원 씨를 내 자리에 앉힌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알고도 서명한 건 달라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순간 당신은 누구의 남편이기 전에 회장이었고 누구의 아들이기 전에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아버지를 선택했고 자기 자리를 선택했어요. 이제 그 선택의 값을 내가 대신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서아가 돌아서자 태주는 더 이상 붙잡지 못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는 한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새벽 한올캐피탈은 강성 프로젝트에 대한 독립 특별 검토를 공식 승인했다. 검토 대상에는 토지 매입 구조, 관계사, 거래 내부, 결제 절차, 경영진의 이해상충 여부가 포함됐다.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서아는 자신의 이름 옆에 직접 전자서명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태준의 이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이름을 지웠을 것이다. 이번에는 반대였다. 이로만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닌 투자 책임자의 자격으로 서명했다. 몇 분 뒤 강성 부회장실에도 특별검토 통보가 도착했다. 강명석은 문서를 읽은 뒤 책상 위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비서에게 물었다. 태준이가 아직도 그 여자 하나 설득 못했나? 한편 회장실에 홀로 남은 태준은 휴대전화 화면에 뜬 서아의 이름을 오래 바라보다 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이제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서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 순간 자신이 지켜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강성그룹 임시이사회가 열리기 1시간 전 강명석 부회장은 회장실 문을 닫자마자 태준 앞에 특별검토 통보서를 던졌다. 내 마누라가 회사 목을 쥐겠다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문서를 바라봤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다. 명석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한우리 투자자라고 회사 경영까지 뒤집게 둘 거야. 네가 회장이야. 윤서아가 회장이야. 태준이 낮게 말했다. 문제가 없는 거래였다면 특별검토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순간 명석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냐? 토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부에서도 경고가 있었고요. 명석은 코웃음을 쳤다. 사업하면서 땅값 한두 번 올려본 적 없어. 네가 책상에 앉아
숫자만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깨끗한 줄 아는 모양인데. 큰 사업은 원래 사람과 관계로 굴러가. 태주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앞에서 침묵했을 것이다. 자신의 자리가 아직 아버지의 지분과 영향력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아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직원들을 지키는 것과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걸 왜 같은 것으로 만드냐는 말.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 관계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다릅니다. 명석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하지 마. 승인한 건 너야. 그 말은 정확했다. 그래서 태준은 반박하지 못했다. 명석은 아들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자 목소리를 낮췄다. 잘 들어. 오늘 이사회에서 한울은 우리를 겁주려고 할 거다. 투자 철회한다고 협박하겠지. 하지만 윤서아도 실제로는 못 빼. 5천억을 빼는 순간 강성만 다치는 게 아니야. 한울도 손해고 건설사와 협력사까지 줄줄이 흔들려. 무엇보다 세상은 어떻게 보겠어. 남편한테 자리 뺏긴 여자가 친정돈으로 복수한다고 볼 거다. 태준의 손가락이 천천히 굳었다. 며칠 전 자신도 서아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다. 당시에는 그것이 현실적인 경고라고 믿었다. 지금 아버지 입에서 같은 논리가 나오자 처음으로 그 말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보였다. 서아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 때문에 결국 자신들을 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명석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다. 그러니까 버텨. 오늘 한울이 무슨 조건을 내든 함부로 받지 마. 이사들도 회사 주도권이 외부로 넘어가는 건 싫어해. 태준이 물었다. 만약 자금 철회가 아니라 다른 안을 내면요. 명석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다른 안이 있을 리가 없지. 그 여자는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남편을 살리든 회사를 죽이든. 태준은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아라면 정말 그 둘 중 하나만 선택할까? 이상하게도 그는 처음으로 확신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윤서아는 한울캐피탈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마지막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독립검토팀이 보낸 중간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토지거래 가격에는 명확한 비정상 구간이 있었고 강명석 측근들이 운영하거나 관리했던 법인들이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었다. 아직 모든 자금의 최종 귀속처가 확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기존 경영진 아래에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최민석이 물었다. 투자 중단안을 먼저 올릴까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 정도면 계약상 중단 사유는 충분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사업 자체가 부실한 건 아니에요. 그녀는 화면에 띄운 현금 흐름표를 가리켰다. 문제가 된 토지비를 정상화하고 자금 집행 체계를 바꾸면 수익성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미 공사를 준비 중인 협력사들이 많았다. 한울이 즉시 철수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명석이나 태준이 아니라 아무 결정권도 없던 직원과 하청업체였다. 서아는 밤새 새 구조를 만들었다. 기존 강성 내부 사업부에서 프로젝트를 떼어내 별도 법인으로 이전하고 한울과 외부 전문가가 공동으로 자금 집행을 감시한다. 기존 토지 계약은 전면 재검토하며 관계사 거래에 관여한 경영진은 새 법인의 의사결정에서 제외한다. 민석이 자료를 보며 말했다. 이건 투자 유지안이라기보다 경영권 제한안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공 서아가 조용히 답했다. 맞아요. 돈을 살리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니까요. 이사회가 시작되기 직전 한지원이 서아에게 연락했다. 지원은 지하 주차장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며칠 전까지 보이던 여유가 없었다. 서아가 다가가자 지원은 작은 저장 장치를 내밀었다. 부회장실과 브랜드본부 사이에 오간 자료예요. 서아는 받지 않고 그녀를 먼저 바라봤다. 왜 저한테 주죠?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 아침 부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문제가 커지면 일부 홍보비 집행을 내 판단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서아는 즉시 이해했다. 명석은
지원을 방패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원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태준 씨 옆에 다시 서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집안에서 나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외부인이었네요. 서아가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제 편이 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 편이에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 대답은 오히려 솔직했다. 당신 남편 옆자리를 빼앗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고 당신을 일부러 자극한 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하지 않은 일까지 뒤집어 쓸 생각은 없어요. 서아는 그제야 저장 장치를 받았다. 자료가 사실이면 검토에 포함할게요. 그렇다고 한 이사님이 했던 행동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정도는 알아요. 나도 오늘 누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서 온 건 아니니까. 오후 2시 강성 본사 대회의실에 사회이사들과 주요 주주 대표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태주는 상석에 앉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전과 달랐다. 몇몇 이사들은 그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명석은 태준 오른편에 앉아 여전히 태연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올캐피탈 측 인원들이 들어왔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서아였다. 연회장에서 쫓겨나던 날과 같은 여자가 맞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었다. 회의 진행자가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한올캐피탈 전략투자 부문을 대표해 윤서아 자문이 참석했습니다. 명석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족 문제를 이사회까지 끌고 오는 건 보기 좋지 않군. 서아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오늘 논의할 것은 3가지입니다. 투자금, 보호 프로젝트, 지속 여부, 그리고 현재 경영 구조가 이 사업을 계속 맡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태주는 그녀를 바라봤다. 서아의 시선은 잠깐도 자신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 냉정함이 오히려 연회장에서 화를 냈을 때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명석은 기다렸다는 듯 반격했다. 결론부터 말합시다. 한울이 투자금을 빼겠다는 겁니까? 몇몇 이사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아를 바라봤다. 태준 역시 속으로 숨을 멈췄다. 서아는 서류 한 장을 넘기며 말했다. 아닙니다. 한울은 현재 단계에서 5천억 원 투자 약정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명석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는 자신의 계산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아가 다음 장을 띄우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 대신 현 구조로는 단 한 원도 추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운영안이 나타났다. 기존 강성 내부 조직에서 사업을 분리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재무 집행권을 해당 법인으로 옮기며 한울과 외부 회계 전문가가 공동 감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아가 말을 이었다. 기존 경영진 가운데 관계사 거래 또는 해당 거래 승인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새 법인의 집행권과 이사회 의결권에서 제외합니다. 문제가 된 토지 계약은 독립평가를 거쳐 재협상하거나 해지합니다. 명석이 책상을 치며 일어났다. 이건 투자 조건이 아니라 강성 경영권을 뺏겠다는 거잖아. 서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강성 전체 경영권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 사회이사가 물었다. 그 조건을 받으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서아가 즉시 대답했다. 토지계약 조정에 따른 일부 일정 변경은 필요하지만 핵심 시공계약과 협력사 계약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울은 필요한 운전자금도 약정 범위 안에서 계속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다. 반대로 거부하면요. 다음 집행은 중단됩니다. 이후 독립검토 결과에 따라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회의실의 무게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사들이 원하는 것은 강명석이나 태준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주식과 회사 가치를 지키는 일이었다.
투자자가 떠나지 않고 프로젝트도 유지할 수 있다면 특정 경영진을 희생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었다. 명석이 그 사실을 깨닫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들 정신 차려. 오늘 이걸 받아들이면 내일은 한우리 강성, 다른 사업에도 간섭할 거야. 서한은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독립검토팀의 중간 보고서를 띄웠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토지 가격 반복되는 관계사 거래 내부 경고 이후에도 진행된 결제 기록이 차례로 나타났다. 마지막 화면에는 태준의 승인 기록과 명석 측근들의 법인 관계가 함께 표시됐다. 서하가 말했다. 간섭을 원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에게 간섭할 이유를 만들지 않았어야 합니다. 태준은 그 순간 처음으로 이사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몰리는 것을 느꼈다. 한 이사가 직접 물었다. 강 회장이 위험 보고를 사전에 받았습니까? 태준은 침묵했다. 명석이 대신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검토 의견일 뿐이야. 그러나 질문한 이사는 태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회장, 본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태준은 손가락을 천천히 풀었다. 여기서 모른다고 말하면 당장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책임은 아버지와 실무진에게 밀어낼 수도 있었다. 불과 며칠 전의 자신이었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아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알고도 서명한 건 다르다고. 태준은 결국 입을 열었다.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명석이 아들을 노려봤다. 태준은 계속 말했다. 가격이 높다는 경고를 확인했고 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진행을 승인했습니다. 부회장식 관계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태준의 턱이 굳었다. 일부 관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석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강태준. 태준은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 뒤에 숨기지 않았다. 그 순간 서아의 눈빛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사회 이사들이 먼저 한올의 구조 개편안을 조건부로 수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유는 냉정했다. 투자 철회보다 경영 구조 변경이 주주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독립검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에게 계속 자금 집행권을 맡기는 것은 이사회의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명석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표는 빠르게 기울었다. 마침내 의장이 결과를 읽었다. 프로젝트 분리 법인 설립 승인, 외부 회계 검토 및 토지계약 재평가 승인, 관계사 거래 관련 경영진의 프로젝트 의사결정 권한 정지,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읽혔다. 강태준 회장에 대해서는 특별 검토 종료 시까지 프로젝트 관련 집행권을 정지하고 대표이사 직무 지속 여부를 차기 임시이사회에서 재논의한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아직 공식적인 해임은 아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 문장의 의미를 잘 알았다. 그의 자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이사들은 하나둘 빠져나갔고 명석은 아들에게 다가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오늘 네가 네 손으로 우리 집안을 넘겼어. 태준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넘긴 겁니다. 제가 그걸 인정한 게 오늘인 거고요. 오늘인 거고요. 사람들이 모두 나간 뒤에도 서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태준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처음부터 이걸 준비한 거야. 서하는 서류철을 다듬며 말했다. 투자를 빼는 것보다 살리는 방법부터 찾았어요. 태준은 허탈하게 웃었다. 나는 네가 강성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어. 알아요. 그리고 네가 결국 못할 거라고도 생각했지. 직원들 때문에, 여론 때문에, 나 때문에. 서하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당신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결국 수습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이번에도 회사를 수습하긴 했어요. 하지만 당신 자리는 수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태준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다. 서아야. 그는 처음으로 변명 없이 그녀의 이름만 불렀다. 서아의 눈빛에도 순간 오래된 감정이 지나갔다. 그러나 곧 다시 가라앉았다. 다음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책임 문제가 논의될 거예요. 그때는 저도 한올 측 주주대표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태준이 물었다. 넌 내가 내려오길 바라. 서아는 한참 뒤 대답했다. 내가 바라는 게 중요한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 회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 증명해야 하는 건 당신이에요. 서아가 회의실을 나간 뒤 태준은 혼자 남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서아가 자신에게서 프로젝트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반대로 보였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자신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만들어낸 위험에서 떼어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성 본사 건물들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회사였을까? 아니면 그 건물 가장 높은 층에 자신의 이름이 남아있는 일이었을까? 같은 시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아는 손에 든 파일을 내려다봤다. 표지에는 새 프로젝트 법인의 임시 운영안이 적혀 있었다. 과거라면 그 문서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페이지에 선명하게 서명했다. 윤서아. 그리고 파일 사이에는 며칠 전 호텔 연회장에서 가져온 금색 VIP 명패가 끼워져 있었다. 서아는 그것을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파일을 닫았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프로젝트는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자리를 살릴 수 있는지는 이제 그녀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차기 임시 이사회가 열린 날 강성그룹 본사 앞에는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한올캐피탈의 특별 검토가 시작된 뒤 관계사 거래와 토지 매입 과정의 문제가 시장에 알려졌고 강성은 며칠째 공식 입장을 최소한으로만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회의 안건에 강태준 대표이사의 직무지속 여부가 정식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다. 자신이 수년 동안 앉아왔던 상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를 당겼다. 놀랍게도 마음은 며칠 전보다 조용했다.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 그는 그 자리를 잃게 된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강명석 부회장이 들어왔다. 특별 검토 기간 동안 프로젝트 관련 권한이 정지된 그는 여전히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오늘만 넘기면 방법은 있어. 명석이 낮게 말했다. 몇 명만 우리 편으로 돌리면 된다. 태준은 아버지를 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돌리지 않을 겁니다. 명석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네가 지금 누구 편인지 모르겠구나. 태준은 한참 뒤 고개를 돌렸다.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만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사회가 시작되자 독립검토팀은 1시간 가까이 중간 및 최종 확인 내용을 설명했다. 문제의 토지 거래는 단순한 시세 상승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강명석과 가까운 인물들이 관리하는 법인들이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종 자금 흐름 가운데 일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했지만 이사회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충분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내부 위험관리팀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경영진이 사업 일정을 이유로 거래를 계속 승인했다는 사실이었다. 태준은 자신에게 질문이 돌아왔을 때 변명하지 않았다. 제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한 사회이사가 물었다. 부회장과 관련된 업체라는 점도 인지했습니까?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명석이 즉시 끼어들었다. 내가 결정한 일이다. 태준이는 사업을 진행했을 뿐이야. 그러나 태준이 아버지의 말을 끊었다. 아닙니다. 제가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고 동시에 제 경영권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문제를 나중에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말을 입 밖으로 냈다. 자신이 틀렸다는 인정이었다. 윤소아는 한울캐피탈의 전략적 주주대표 자격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태준의 고백을 들었지만 얼굴에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4해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너무 늦게 들은 사람처럼 눈빛만 잠깐 흔들렸다. 이사회 의장이 그녀에게 한울의 최종 입장을 요청하자 서한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한울은 기존 투자 약정 5천억 원을 유지합니다. 다만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프로젝트 자금은 새 법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하며 외부 통제 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물었다. 기존 경영진이 새 법인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서한은 차분하게 답했다. 특별검토에서 이해상충 또는 부적절한 승인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특정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투자금 보호를 위한 조건입니다. 명석이 비웃었다. 결국 강태준을 몰아내겠다는 거잖아. 서한은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강태준 회장의 대표이사 직위는 한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강성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였다. 한울이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느냐뿐입니다. 현재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분리됐다.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아니었다. 투자자와 경영자의 책임 문제였다. 표결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미 며칠 동안 주요 사회 이사들이 법률 자문과 주주 의견을 검토한 뒤였다. 프로젝트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확인된 경영진을 지키기 위해 투자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명분은 없었다. 최종 결과는 강태준 대표이사, 해임 강명석 부회장의 경영 관련 권한 정지 및 후속 조사 협조 의무 새 프로젝트 법인의 독립 운영 승인으로 정리됐다. 태준은 결과가 읽히는 동안 눈을 감지 않았다. 자신을 지지하던 이사 몇 명마저 찬성표를 던졌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이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회사에 필요한 선택을 한 것뿐이었다. 명석은 의자를 거칠게 밀치며 일어났다.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쫓아내. 의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킬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명석은 마지막으로 태준을 노려봤다. 하지만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아버지가 회의실을 나가자 태준은 앞에 놓인 명패를 바라봤다. 강태준 대표이사 회장. 손끝으로 명패를 한 번 쓸어본 뒤 직접 옆으로 밀었다. 며칠 전 자신이 서아의 명패에 했던 것과 똑같은 움직임이었다. 그제야 그는 그날 아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한지원의 처분은 며칠 뒤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토지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부 권력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고 프로젝트와 무관한 브랜드 비용을 공격적으로 집행한 부분은 문제로 남았다. 결국 그녀는 브랜드 총괄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마지막 짐을 정리하던 날, 지원은 우연히 본사 로비에서 서아를 만났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날이 선 말을 꺼냈겠지만 이번에는 잠시 웃었다. 결국 당신이 이겼네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랑 싸워서 이긴 적 없어요. 지원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 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자존심 상하는 거 알아요. 그럼 제가 미안해해야 하나요? 지원은 잠시 서아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에는 됐어요.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낮게 말했다. 나는 당신 자리에 앉으면 내가 대단해질 줄 알았어요. 그날 호텔에서도 사실 그 의자가 탐났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태준 씨 옆에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원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당신 남편이 당신을 잃은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원은 뒤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에게도 자신의 선택이 남긴 대가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다시 자기 이름으로 시작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이었다. 서아와 태준의 이혼 절차는 뜻밖의 조용하게 진행됐다. 재산을 두고 크게 다툴 이유도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언론에 사생활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는 날, 태준은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서아보다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몇 주 전보다 훨씬 수척했지만 정장은 여전히 단정했다. 서아가 맞은편에 앉자 그는 서류보다 먼저 그녀를 바라봤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너무 늦었겠지.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늦었지만 필요 없는 말은 아니에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네가 나를 도와준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알고 싶은 만큼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잘한 부분은 크게 기억하고 내가 고쳐준 부분은 그냥 부부 사이의 도움이라고 작게 만들었지. 그는 손을 천천히 쥐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믿을 수 있었으니까. 서아의 눈이 조금 붉어졌다. 태준은 웃지도 못한 채 말을 이었다. 그날 지원이를 내 자리에 앉힌 것도 같은 이유였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남자로 보이는지가 더 중요했어. 집에 돌아가면 넌 여전히 내 편일 거라고 생각했고.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가장 아팠어요. 당신은 항상 내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어렵게 물었다.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거야. 서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사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었다. 태준이 웃을 때 생기던 작은 주름도 기억했고, 결혼 첫 해 그녀가 심하게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던 것도 기억했다. 좋은 기억까지 나쁜 선택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좋은 기억이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었다. 서아는 결국 말했다. 당신이 달라질 수 없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달라지는 시간을 제가 옆에서 기다려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태준의 눈이 천천히 내려갔다. 서아는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이번에도 또렷했다. 예전에 저는 사랑하면 끝까지 같이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떠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자신의 서명을 했다. 두 사람의 내해는 몇 장의 종이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생겼고 이제야 그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가 끝난 것뿐이었다. 3달 뒤 한울캐피탈은 서울 조직을 확대하면서 한국지사의 책임자로 서아를 선임했다. 윤재혁은 딸에게 자리를 주겠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동일하게 지난 투자 실적과 프로젝트 구조조정 성과를 검토했다. 최종 결정이 난 날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이제는 내 이름 숨길 생각 없지? 라고 물었을 때 서아는 잠시 웃었다. 이제는 제 이름 때문에 아버지가 욕먹을까봐 숨지도 않을 거고 아버지 이름 때문에 제가 욕먹을까봐 숨지도 않을 거예요. 결과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윤재혁은 짧게 웃고 전화를 끊었다. 그 사이 강성 프로젝트는 새 법인 아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가 된 토지 일부는 재협상됐고 협력사 계약은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됐다. 강성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영진 교체 이후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서아는 어느 날 현장 보고서를 읽다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처음부터 강성의 몰락이 아니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끝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이제 누군가의 뒤에서 책임만 지고 이름은 지우는 방식으로 살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로부터 반년 후 태준은 한올 서울지사의 회의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회장도 대표이사도 아니었다. 강성에서 완전히 떠난 뒤 그는 외부 프로젝트 관리 자문으로
작은 일을 맡으며 다시 경력을 쌓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방문 요청을 받고 잠시 망설였지만 업무상 면담을 받아들였다. 태주는 맞은편에 앉아 얇은 제안서를 내밀었다. 새 법인에서 외부 사업관리 인력을 찾는다고 들었어. 지원하고 싶어. 서아는 제안서를 넘기며 물었다. 내가 있는 곳이라서 지원하는 건 아니죠. 태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예전에 나라면 그랬을지도 몰라. 지금은 아니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배우고 싶어서 왔어. 서아는 서류를 검토했다. 태준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추진력과 협상력은 뛰어났다. 문제는 그 능력보다 자신을 더 크게 믿었던 것이었다. 서아는 서랍을 열어 작은 금색 물건 하나를 꺼냈다. 호텔 연회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던 VIP 명패였다. 그녀는 그것을 태준 앞에 내려놓았다. 태준의 시선이 굳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의 자리는 내가 양보할 수 있었어. 그녀는 명패에서 손을 떼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오늘의 자리는 당신이 지킬 권리가 없어. 태준은 한동안 그 명패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을 모욕으로 들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었다. 알아. 그 한마디에는 변명도 요구도 없었다. 서아는 제안서를 다시 그에게 밀어주지 않았다. 채용은 별도 심사위원회가 결정해요. 제가 당신을 넣어줄 수도 없고 떨어뜨릴 수도 없어요. 태준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그게 맞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서아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네가 나 때문에 네 이름을 지웠던 시간들 돌려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이제는 네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보고 살게. 서아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힌 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들 사이로 늦은 오후 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다. 한때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빛나게 하려면 자신이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제는 알았다. 사랑은 한 사람이 사라져 다른 한 사람을 완성하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할 가치가 있었다. 서아는 책상 위 VIP 명패를 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더 이상 그것은 빼앗긴 자리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자리는 누군가가 내어주는 의자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한 자리였다.